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청약 시리즈 드디어 3편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앞에선 제가 청약통장, 청년 청약통장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 바로 이전 영상에서는 청약 순위, 그리고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을 하시면서 청약에 관한 궁금증, 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Q&A들을 모아서 가지고 온 영상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청약통장 입금 금액 2만원, 그리고 10만원. 이 두 개도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통장 가입할 때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 청약통장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요? 이러면, 통장 하나 만드세요. 별로 청약할 생각이 없어. 그냥 2만원만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도 최근에 이제 영상이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자, 2만원보다 10만원이 낫다. 이런 영상, 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2만원보다 10만원이 나은 이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주택을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해요. 자, 이런 경우 이제 1순위자들이 청약 집 개수보다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집은 100채밖에 없는데 1순위가 한 1000명 있다, 100명 있다, 500명 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동점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추첨을 해야 되는데, 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자,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으로 납입 인정 회차가 많은 기준으로 경쟁을 해요. 자,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국민주택 규모는 40제곱미터, 13평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동점자가 많은 경우는 첫 번째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납입 인정 회차가 많은, 그러니까 금액이랑 회차 요건이 맞는 사람 중에 더 많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납입 인정 회차가 많은 경우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로우니까 거기서 뽑힌 사람이 있을 거고, 만약 여기에서도 별로 없다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회차가 많은 경우를 선정을 하는데, 자, 그리고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그러니까 13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하와는 좀 다르게 회차가 아니라 납입 인정 금액이 많은 사람을 선정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2만원 넣은 사람이랑 10만원 넣은 사람 중에 이제 동점자가 나온 경우에는 10만원 넣은 사람이 당첨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10만원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이게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5만원을 넣어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이니까 5만원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10만원씩, 2만원보다는 10만원씩 넣으라는 말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매월 10만원씩 꾸준히 넣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회차나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이 선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10만원씩 꾸준히 계속 넣으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청약통장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 청약통장 2만원 넣고 만들었는데 저 돈 한 번도 안 넣었는데요. 자, 이런 분들 의외로 좀 있으세요. 만약에 이렇게 연체를 하게 되는 경우 청약 접수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제가 만약에 좀 가입하고 6개월 동안 안 넣다가 이제 넣어야지 이러면서 10만원씩 막 넣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제가 나중에 청약을 했을 때 이게 납입을 인정하는 금액이랑 통장 잔액이랑 달라서 앞에서 말한 그 동점자들끼리 경쟁을 할 때 있죠. 그때 제가 밀릴 수도 있어요. 그 연체했던 그 이력 때문에. 그래서 연체 없이 좀 꾸준히 잘 넣으시면 나중에 동점자가 생기거나 청약순위 발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서 좀 꾸준히 넣으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만약 청약통장 한 번 넣고 안 넣어서 연체가 된 통장이 있는데 이걸 계속 넣어야 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이런 연체된 통장이 있는데 저 청년인데 이거를 청년 청약으로 바꿔야 되는지 해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연체된 통장에 납입을 했을 때 1순위가 언제 되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만약 청약을 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이 곳에 청약을 할 때 1순위만 되면 되는지, 1순위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추첨을 하는지 가점제인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청약을 하려 하는 지역이 추첨으로 많이 하는 곳이다. 그러면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을 해서 빨리 1순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만, 만약에 가점제인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이런 것들도 점수에 다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지하기보다는 그 기간 점수를 가지고 가면서 빨리 1순위로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를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청약을 하려 하는 지역이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체크를 하셔서 해지를 할지 아니면 기존 통장에서 빨리 좀 돈을 넣어서 1순위로 만드는 기간까지 기다릴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많죠.
자, 그리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할까요? 아니면 해지를 하고 1순위를 만들까요? 이런 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데, 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좋은 통장인 알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우대금리를 주고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품이긴 한데 이걸 받는 조건도 쉽지 않아요. 뭐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적금을 해지할 때 만기 때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나 무주택이었다, 이런 증빙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건들을 다 맞았을 때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잘 좀 참고를 하셔서 내가 이 혜택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하시고요. 만약에 나 좀 혜택이 생각보다 나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그냥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또 가입 만료일도 체크를 하셔서 좀 나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전환을 하시고 더 가입을 하시고 연체금 납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납을 미리 납부를 하면 순위가 빨리 생기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선납을 해도 여러분 내가 넣기로 한 날짜에 그냥 딱 돈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더 빨리 넣는다고 해서 순위가 더 빨리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가 되어야지 회차랑 금액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넣는다고 해서 순위가 빨리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선납을 하는 경우는 나 입금 신경 쓰인다, 매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거 신경 쓰인다, 근데 연체된 건 좀 싫다, 이런 분들은 미리 선납을 해 놓으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목돈을 넣으면서 선납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1회차로 넣는 게 아니라 이게 선납이니까 회차를 나눠서 넣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0만 원 넣었는데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넣으면 한 번에 30만 원 넣는 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3번으로 나눠서 넣어주세요 라고 하면 30만 원을 넣을 때 이제 10만 원씩 3번 끊어서 이렇게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은행 직원들도 체크를 하겠지만 넣는 본인도 꼭 이 부분은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나누어서 선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애가 태어나자마자 통장을 넣으면 20년을 훌쩍 넘기니까 이거 좀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자, 만 19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회차 인정은 어떻게 될까요? 입금 순서에 상관없이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로, 그러니까 5만 원 넣을 때도 있고 3만 원 넣을 때도 있고 10만 원 넣을 때도 있고 이렇게 금액을 좀 다르게 넣었을 때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 인정을 해주고요. 금액은 최대 1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만 17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을 해서 매월 10만 원씩 24회차를 넣으면 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고 청약 1순위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성년이 지나서 요건이 있다면 또 청약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청약저축 만기가 있나요? 만기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자, 청약통장 만기는 입주자로 선정되는 날이 만기예요. 그래서 만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만약 청약 당첨이 되면 이제 만기가 돼서 해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 통장 이제 청약 통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지를 하실 수 있고, 해지를 하고 나면 청약 통장을 또 만들 수 있고요. 또 신규를 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청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개로 가져가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청약 통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점,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그런 내용들을 싸그리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시켜 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 주시고요. 또 영상 공유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